설법 시간입니다. 철산 유성태 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는 옛날에 영산회상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100년 안에 1200대 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항타원 종사님께서 새기시면서 100년 안에 든 제자는 다 유연제자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친구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선우진 여러분, 제가 친구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동창생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100년을 잘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 98년도입니다. 그리고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100년 성업 대정진 기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설교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새겨보는 데 있어서 각 종교 100년의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 100년대에는 불멸 후 100년을 말합니다. 100년대에는 100년 이전까지는 안빈과 청정을 추구하는 철저한 계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10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화폐 가치를 인정하고 보시를 받아들여서 사원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세관 중심적 불교를 세간가치의 수용과 더불어서 민중불교로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또 부처님 멸후 100년은 상좌 장로들이 700여 명의 장로들을 모이게 하여서 경전의 결집을 단행합니다. 기독교 100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세계 기독교 100년 안에 구약 복음서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선교로 따져봐야겠죠. 천주교 선교는 1785년에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정약용 형제에게 선교를 하면서 천주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하면서 한국 천주교 선교 100년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100년이 흘러가는데 천주교 200년은 민주화 운동, 농민운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명동성당에서 민주투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에 그만 보지 않고 민주화 물결에 합류하면서 교세를 확장하게 이릅니다. 개신교의 경우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에 선교를 한 이에 1966년이 한국 개신교 100년사인데 이때에 도시산업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개신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포교의 극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 종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천도교의 100년은 어떠했을까요? 2005년도가 천도교 100년인데 중앙총부의 72개의 대교구와 중교구 그리고
각 그 교당을 설립해서 근대 종교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00주년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또 기념물 조형을 하고 각종 강연과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천도교가 성경신과 인내천을 실천을 강조하면서 서약하기에 이릅니다. 하나 더 있죠. 민족종교. 증산교 한번 100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산교 100년은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때 증산 도전이 결집됩니다. 또 증산 도전을 6대 외국어로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또 2007년도에 STV 상생 방송을 방영하게 됩니다. 원불교와 유사한 흐름을 거쳐왔습니다. 자, 각 종교 100년사를 살펴볼 때 불교의 세간 가치를 수용하고 민중불교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천주교 200년사, 100년사는 순교 역사지만 200년사는 민주화 물결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주교가 오늘날 대단한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세계 선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개신교의 교세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도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경신과 인내천을 강조하면서 교리실천 운동을 전개합니다. 증산교의 경우는 도전의 결집과 경전 번역을 통해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면서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일단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업을 축하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40~50년 결실이라는 것은 반백주년 성업대회를 했고 400~500년 결백이라는 것은 지금 100주년의 의미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해부터 400년 결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국 원불교가 축하를 받을 만한 것은 4대 종단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건 축하받을 만합니다. 성지 장엄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교서 번역과 국제교화의 물꼬를 확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원불교학 연구 50년사가 되었습니다. 각종 논문, 저술, 원불교 대사전, 교서 정역사업, 이거 그냥 넘길 수 없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이렇게 축하받을 일에 우리는 고민만 하지 말고 축하도 받고 미소를 머금어야 하기도 합니다. 또 성업의 100년의 의미를 또 하나 새겨보면 교단의 사회적 역할론의 부각이라는 겁니다. 경산 종법사님께서는 원기 91년도에 종법사 취임법에서 개교 100주년이 되면 교단의 역할과 이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취임법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려면 우리는 교단과 사회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서울교구 청운회가 언젠가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교단 창립 100년을 향한 원불교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진단을 했습니다. 교단의 권위적 분위기가 살아날까 조심스럽다. 교모와 교도들의 갈등이 야기될까 조심스럽다. 교역자의 나태한 공부심이 걱정된다. 교화의 침체가 예상된다. 무서운 진단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100년의 의미는 성업을 축하받기도 해야지만 냉철하게 원불교 100년 교단과 사회를 진단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새겨보자면 원불교 1세기에서 2세기로 가는 하나 새로운 매듭입니다. 우리가 실타래 매듭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한 1세기에서 2세기로 가는 매듭입니다. 매듭이라는 것은 혁신의 의미를 새겨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매듭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교혁신론을 한 그 혁신의 의미를 새겨보자는 겁니다. 원기 5년도에 구상해서 20년도에 발표했죠. 조선사회 불교의 문제점, 조선사회 승려들의 실생활의 문제점, 소수인의 불교의 문제점, 분열된 교화 과목의 문제점, 어떤 불상숭배의 한계,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조선불교 유신론을 그보다 좀 먼저 발표했는데 모든 나한상을 다 없애고 석가모니 불상을 하나만 법당에 세우자 했는데 대종사님은 그것마저도 넘어서자라고 했습니다. 원불교 100년의 매듭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여기에서 새겨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각 종교의 100년대의 큰 흐름과 원불교 100년의 의미를 새겨본 것은 원불교 100년의 과제와 방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제와 방향은 첫째, 교서 재결집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다가오며 원불교학과 원불교 현안의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그 뜻입니다. 교서 결집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원기 12년도에 수양연구요론과 불법연구의 규약을 결집했습니다. 원기 17년도에 6대 요령을 결집했고요. 원기 18년에 불교정전에 결집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생전에 불교정전을 결집했는데 열반 후에 감히 어떻게 교서를 결집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리라고도 봅니다. 그러나 원기 47년도에 정산종사님을 위시해서 대산종사님과 여러 교서 편집위원회가 결집을 단행합니다. 대종사님이 친지한 교서를 한 문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위에 스승님께서 결집을 단행해서 오늘의 전서로 탄생한 겁니다. 교서 결집 연도의 순환곡선을 보면은 처음에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19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4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각 종교의 100년사를 돌이켜보면 경전 결집이 최대 화두로 떠올라서 경전 재결집을 단행했습니다. 교전 문구 무오류론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 문구도 손댈 수 없다. 대종경 교육품에 유교의 무극과 태극이라고 했는데 무극이라는 것은 유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도교의 사상입니다. 여러 맞춤법이 틀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 쉬운 것부터 결집하자는 것입니다. 경산 종보사님은 제가 하에 교서 결집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중의 공론화를 거쳐서 차기에는 빠를수록 결집을 단행해야 한다고. 이건 과제로 등장합니다. 100년대의 모든 것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주석서로 반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원불교 해석학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다양한 교단의 현안, 교학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예요. 신앙 호칭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정전 대종경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대종사님 근본 정신을 따라서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예요.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요,
합리적 분석과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현대사회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에게 깨달음과 치유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요즘 불교의 어느 스님이 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안목, 치유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면 대중들이 오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교단은 깨달음과 치유에 대한 구도 열정이 식어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운회에서 교무들의 나태한 공부심을 냉철하게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 방법론이 급부상되어 있습니다.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원불교학과에서도 대학원에 마음치유 인재양성사학단이라는 프로포저를 한국학술연구진흥재단에 제시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발표에서 제일 잘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섰던 제타원님께 어제 만나서 우리 신고 올리자고 같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국 원광대학교와 일본 불교대학에서 매 경년제로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불교학과 교역자진이 가서 치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깨달음과 치유 문제는 이제 우리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원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깨달음과 치유에 대해서 적극 다가서야 합니다. 천주교가 민주화 운동에 다가섰다면, 개신교가 민중신학 운동에 다가섰다면, 원불교는 마음공부, 깨달음에 대해 다가서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깨달음과 견성에 대해서 글을 좀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다고, 제가 그 경지에 갔다고 그걸 썼어?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스포츠 해설자들이 축구를 잘해서 축구 해설가가 됩니까? 안목이 있다는 거죠. 저에 대한 시선이 냉철하게 저를 충고해 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다리라도 하나 놓아야죠. 제가 틀렸습니까? 세 번째로 원불교 100년의 과제와 전망 세 번째는 뭐냐면 원불교 2세기에 접어들어서 교단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화의 패턴을 바꿈과 더불어서 원불교 문화, 원불교 예술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단의 시스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서 결집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신심의 차원에서 점검합니다. 또 하나는 시스템 차원에서 점검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개인의 신심이 거의 다 차지한 줄 알았어요. 역전입니다. 시스템도 대단한 문제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교단 제도의 개선을 불교 혁신론에서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인재선발 시스템을 원불교 100년대에는 좀 바꿔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인재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교화 패턴의 변화, 6년 단위로 무조건 배치하는 문제가 과연 합당한 건지, 좋은 점 뭐고 좀 시정할 점이 뭔지 이제는 새겨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고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냉철하게 진단해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원불교는 제도 정착기를 넘어서 문화 창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백년까지는 창업기였습니다. 그리고 50주년까지는 제도 정착기였습니다. 제도 정착기는 주로 교단 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고 활동은 정적인 것입니다. 문화 창조기는 외적인 외부 환경에 많이 대면하게 됩니다. 문화 창조기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경향이 하나는 교단의 발전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교단의 지체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교단의 발전 현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문화 창조를 통해서 순기능적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교단의 지체 현상은 대중들이 많아지고 의견들이 분열되는 현상이 많아져서 과거 기성종들이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원불교는 이것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 원불교 문화의 정체성 확보, 이 두 가지입니다.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원불교 100년에 못다한 교서결집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안의 문제를 몇 단계의 회의를 거쳐서만은 안 됩니다. 전문가의 연구와 진단과 방안을 적극 참조해야 합니다. 지성인 집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결론, 많은 구도자들이 나와서 깨달음과 치유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라도 징검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구경하기는 편합니다. 세 번째 결론, 원불교 2세기에는 시스템의 개선과 더불어서 원불교 문화, 원불교 예술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창생 선우진 여러분, 감히 말씀드렸던 것을 수긍하십니까? 감사합니다.